반갑습니다. 장정효 시장 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또 지독하게 내려가지고 찬물을 팍 끼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뭐 빼앗긴 들에는 언제 봄이 오느냐 이런 것처럼 그분들의 마음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도대체 조국의 광복은 언제 오느냐 이런 것처럼 우리 주식시장의 봄날은 언제 오느냐. 물론 재작년에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재작년 좋았지만 앞으로 언제 올 것이냐라고 하면 그냥 뭐 계속 나쁘게 생각하게 되고 시장이 나쁘니까 이 나쁜 걸 우리 사고에 반영을 하게 되니까 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패턴을 인식을 합니다. 사람의 뇌는. 그럼 패턴이 이거니까 더 나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 4년은 재미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물론 이게 반등 한계치에 빠르게 도달해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또 막상 조정을 받으니까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그렇고 저기 요 시장에서 이제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미국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아니면 우리 시장 단독으로 뭔가 좋은 정책이 나오냐 안 나오냐 등등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시장이 얘기하는 건 하나입니다. 결국은 오를 만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 시장을 10년간이나 상승으로 지탱을 해오고, 그리고 우리 시장도 크게 빠지지 않았던 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연준의 태도, 시장과 계속 소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이 위기 때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최우선에 두고 있었다라는 건데, 이제는 그 최우선에 두던 게 물가로 바뀌었습니다. 뭐 한국 증시야 원래 부동산이 최우선에 있고 주식이 그 다음이었지만 물가가 최우선이 된 이 지금 상황, 물가를 잡기 위해서 시장이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겠다라는 이런 태도는 정말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엉키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 큰 조정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하고 다시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어집니다. 희망이 없어지면 단타가 빠져나가면 시장 활력이 떨어지면서 급한 사람들의 자금이 굉장히 급매가 나와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닥권에서 또 손바뀜이 일어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가지게 되니까 시장이 뭐 비록 예상되는 흐름에서 움직이고 또 베어마켓 랠리의 선을 뭐 지키고 도달한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8월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5월달 통계적으로 5월이 나빴고 실제 그걸 보여줬는데 이런 정도의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면 그래서 코스피가 2200선으로 돌아간다면 옛날 지수대로 근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안고 돌아간다면 8월 달에 그러면 정말 또 재미없는 시장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코스닥은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이거는 금융기관에서 공문을 받아서 이 날짜가 틀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요 부분도 이제 제가 절차를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올라가면 뭐 제가 이걸 누군가를 받고 누군가를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착순일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으시면 충분히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될 거라고 보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된다면 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순리대로 잘 풀릴 거라면 제가 뭐 아직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이 투자에서 쫓아가면 무조건 결과가 나빴던 거. 예, 그래서 항상 덤비지 말자. 저것도 그 컨설팅을 받아보면 한 60억 정도 나옵니다. 그 전 물건도. 네, 근데 이제 사업에 의욕이 높으신 분들은 이걸 누가 채갈까 막 조마조마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고 이거 아니더라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 이제 시간이 한 3, 4년 더 걸린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업에 확신이 있는 경우는 3, 4년 걸릴 거보단 지금 10억이라도 더 쓰자 이거고 저는 덤비면 항상 잘못했던 경험을 살려서 제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정해진 숫자대로 입찰을 하겠습니다. 요거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BBC.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예, 제가 항상 그렇지만 저의 존재라는 것은 뭐 그냥 제가 이 유튜브 아니면 제 사이트 이런 거 다 떼놓고 저 개인으로만 보면 어떤 상태냐. 개인으로 보면 동네 백수, 장가 못 간 놈, 장가 못 간 놈에 나이만 먹고, 예, 직업 없고, 직업은 이제 보면 없지 않습니까? 뭐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맨날 집에 있으니까, 뭐 이런 이런 상태예요.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얼굴도 흘러내리고, 살도 쪄가지고 몸매도 요 상태에서 이제 요 상태 되고, 예. 정말 저 개인으로 봤을 때는 볼품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디 가나 제가 저보다 훨씬 더 예, 제 존재에 비해서 과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좋은 제안들도 많이 받고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이걸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아주 잘 해왔다고 스스로 돌아봐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못할 거 없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것도 사실 뭐 제가 먼저 챙겨드려야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제 성격 문제입니다. 줄 돈 있으면 못 견디니까. 근데 돈이 없으면 못 드리는 거지만 돈이 안 나와서 돈이 있는데 못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지 뭐 이게 딱히 뭐 제가 크게 희생하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예,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런 장세에 16% 수익이면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종목 같이 살펴보고 오늘 또 이 태양광이 계속 이슈인데 아시다시피 제가 한참 전부터 태양광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물론 주식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태양광이 왜 태양광 주식들이 좋은지 이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배경으로서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떠들었던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시장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시게 된다. 이게 당장 뭐 아유 그래봤자 뭐 내가 매매해서 수익 날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결국은 메커니즘이라서 이런 재료의 시장이 움직이는구나. 물론 그 재료에 다음번에 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테마 같은 경우는. 테마는 안 움직이지만 이 실적에 대한 부분 마치 이거는 우리가 이 연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맛있는 홍시를 먹어봤다. 홍시를 먹어봤습니다. 그러면 요 나무에 감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봉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이게 초록색이라 하더라도 아 얘가 시간이 지나면 홍시가 되겠구나. 예. 그래서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요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홍시가 열리면 맛이 있겠구나. 요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마에 대한 메커니즘, 안철수가 후보로 나오니까 안철수 관련주들이 오르더라. 이런 거는 나중에 안 오르면 그만입니다. 그런 거 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고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태양광은 앞으로 수요가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화석연료가 상승하면서 그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였지? 그리드 페리티인가? 그리드 페리티.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단가가 이제 화석 연료보다 더 싸지게 되는 그런 게 생기면서 이제 하나의 보조금 없이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리고 하나의 산업이 된다면 거기서 이제 1등 업체들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독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로 가서 주가가 오르는구나. 즉 대봉이 초록색이지만 홍시를 먹어본 우리는 이게 빨간색 홍시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미리 침을 발라놓습니다. 이거 내 침 발라놨다. 나 이빨 일주일 동안 안 닦았으니까 니네 이거 먹을 생각하지 마. 이런 거. 네. 그렇게 돼서 나중에 홍시가 되면 혼자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까치가 먹을 수도 있고 이런 변수는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투자의 메커니즘이란 게 요 구조를 따라가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스윙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가격이 싼지 비싼지도 알게 되고 미래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게 됩니다. 네. 그거를 근데 뭐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걸 아시면 돈을 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 그걸 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저기 같이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BC. 예, BBC에 대해서 가치 측면에서 나쁘지 않고 실적은 감소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뭐 매출이 떨어지는 것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그리고 필터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앞으로 마스크에 대한 어떤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뭐 마스크가 거의 필수품이 됐으니까 매출은 유지가 되겠지만 과거처럼 성장을 하거나 마진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마스크 가격도 안정이 됐고 물론 이 회사는 이제 그 마스크 사업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회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활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는 가치 수준으로 떨어졌고 근데 그게 신저가다 보니까 여기서 하락이 멈춘다라고 보기가 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어떤 회사인지 보면 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마스크 사업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감점 요인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저점이다 보니까 저점을 예단할 수 없는 부분 뭐 가치가 이 정도니까 이 밑으로 안 내려갈까 이런 거 주식에 없습니다. 그냥 파는 놈이 있으면 내려가는 거고 많이 팔면 많이 내려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예, 아직까지 모르겠고 손바뀜이 이 낮은 주가에서 강한 거래량이 실리거나 아니면 길게 횡보를 하거나 그 다음에는 좀 관심을 더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드린 거 초록색 감을 보더라도 홍시가 될 것이다. 이거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하나 또 더하자면 부연인데 우리가 이제 매매에 대한 겁니다. 이 매매에 대해서 저는 뭐 잦은 매매
잦지 않은 매매 둘 다 뭐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매할 때 하는 건데, 근데 이 매매가 어떤 거냐면 카지노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카지노의 회수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지노의 회수율이 95%에서 98%입니다. 그럼 주식의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매일 매매한다는 전제로 주식은 0.3%를 떼니까 대략 뭐 수수료 이 정도 해가지고 99.7%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3이 아니라 이제 0.25의 뭐 수수료니까. 그럼 주식의 회수율이 99.7%다. 이게 이렇다 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카지노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98%라고 해도 한 판에 2%씩 깎인다라고 하면 확률적으로 쭉 깎이다 보면 한 50판 하다 보면, 물론 이것도 그 가중치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라서 나중에는 2%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한 50판 하고 나면 돈이 크게 줄어 있을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덜할 뿐이지 하루에 뭐 매매 한 두세 번씩 하고 매일 그렇게 한 100일, 200일이 지나면 계좌에 다 넣어서 주식 계좌에 돈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을 인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매 자체에 대한 잦은 매매를 예방을 해야 된다. 한번 그렇게 맞들여서 내가 쩔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매매를 안 하면 그냥 불안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매매가 안에서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판단을 당연히 잘 못하는 거고, 마치 이 도박 중독자가 도박을 하게 되면 당장은 내 손목을 잘라야지 하다가도,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름하다가 노름꾼들은 손을 자르면 발로 노름을 하더라. 예. 그래서 그게 단순히 뭔가 의지로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 연구에도 있습니다. 이 뇌가 보니까 이 도박에 중독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다른 거에서는 반응이 둔하고 이 도박과 관련된 것만 반응이 강해지고 뇌가 활성화되더라. 이건 이제 뭐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똑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럼 매매를 안 해야 될 때도 하게 되고, 예, 매매를 해야 될 때는 더 하게 되고, 매매를 해야 될 때 더 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폭락할 것 같아, 폭락할 것 같아. 빨리 끊어야지. 끊고 쉬면 되는데, 끊고 다른 종목을 사버립니다. 걔도 같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잦은 매매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를 테이킹하기도 어려운, 예,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종목들을 하나씩 접근을 해볼 텐데, 오랜만에 상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보가 한번 솟구쳤고, 솟구친 다음에 다시 내려왔고 조금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저점이 작년 말에 나왔는데 저점을 깨지도 않고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보가 실적도 1분기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고 그동안 상보가 계속 전환사채나 이런 걸 저기 풀어가지고 부채가 자본으로 되면서, 이 부채가 자본으로 되면서 순자산이 294억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이제 59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이거는 괄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년 연속 흑자에 올해도 이 흑자가 유지가 될 것 같고, 3년 연속 흑자, 자산 부채 비율은 255%에서 이제 123%까지 떨어졌습니다. 점점 재무 구조도 안정이 되고 있고, 예, 물론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대 초반이라서 그걸 감안했을 때 이 회사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뭐 아주 싸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뭐 나름 미래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 또 그 포인트도 잘 잡고 미래에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예,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높이 사는, 예, 그 과정에서 형성된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부가 이래봬도 과거에는 또 높은 주가를 형성했었고, 그게 이제 10,000원짜리가 500원이 됐다가 지금 튀는 거니까, 뭐 앞으로 어떤 과거 주가 인식, 그러니까 이 인식이란 건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지금은 이제 시험을 안 치니까 모르겠지만 공부를 잘했다. 중학교에서 놀더니 공부를 못하더라.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마음 잡고 공부한다더라. 그러면 옛날에 얘 공부 잘했으니까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게 이제 어떤 인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주가가 높았던 종목들에 대한 인식. 예, 그래서 상부가 그런 인식이 좀 있으니까 한번 또 솟구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점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조금씩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그렇지만 파운드리에서 3나노 할 거다 아직 뭐 내부에서 돌린다는 건 성공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중국한테 쌈 사 먹히고 반도체 기술 자꾸 유출되고 있고. 네. 그리고 파운드리는 TSMC 여전히 열세고. 그나마 이제 저 스마트폰이 그냥 가성비로 이렇게 가면서 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 조금 치트를 또 써가지고 평가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 치트라는 게 뭐냐면 이 GOS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벤치마크에만 작동을 안 하게 해서 제한을 풀어가지고 벤치마크 점수가 높게 나와서 사실상 사기를 친 건데 이거 TV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TV에서도 우리 TV 파는 진열하는 데 가보면 화질이 굉장히 선명할 겁니다. 그 마트 같은 데 가도 그 가전 코너가 있고 또 가다 보면 디지털 프라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거기 가보면 TV가 굉장히 선명하고 밝습니다. 근데 막상 사오면 그 정도까지 화질이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그 진열하는 TV만큼 그 상태로 계속 두면 TV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진열 상품이 싼 겁니다. 예. 그래서 TV가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 할 때만 이 GOS가 작동을 해서 그 상태로 진열한 상태로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TV가 화질이 좋다. 외국 사람들은 삼성 넘버원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로 사기쳤더라.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뭐 과거의 삼성이 아니네. 그런 생각이 점점 들게 되고 그게 부정적인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그걸 더 가속시키는 아이고. 예, 그런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점이 안 나왔고, 그럼 지수도 삼성전자가 저점이 나올 때까지는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한 8월 정도 되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8월에 방향이 위냐 아래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도 이쪽이 점점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인데, 삼성전자도 이 모양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면 뭐 가관도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 저번에 보여드렸고 그 점유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선도 업체하고 격차가 너무나 벌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인산철하고 지금 리튬 이온하고 예, 보면 우리가 이제 언론에 과거에 많이 속았는데 중국 정부가 3원 개 배터리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니네 안 돼. 요렇게 했을 때 뭐 언론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중국 정부가 일부러 자국 배터리 업체들 보호하려고 그런다. 물론 그런 의도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트집을 잡았던 게 억지냐 그러면 억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쌓여가지고 충전해서 팽창하면 이게 푹 찔러가지고 분리막이 찢어지면서 여기 섞여가지고 화재가 난다. 근데 이런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메커니즘인데 불이 나는 메커니즘은 이렇게 뾰족한 것만 있으면 앞으로 뭐 외부 충격에서 또 분리막이 찢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글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의 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이 필요한데 연구실에서 단축해 가지고 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충방전을 여러 번 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다. 이게 단순히 계속 활성화된 상태로 충전 방전 충전 반 발음이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며칠 세워 놓을 수도 있고 하루 내내 달릴 수도 있고 뭐 고속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저속 충전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아무리 생기더라도 시간에서는 같은 결과값을 도출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게 이런 뾰족한 게 생긴다 그러면 이런 게 쌓인다 그러면 어떡할래? 이거는 뭐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불이 났는데 전기차가 이번에는 사람이 산채로 타 죽었습니다. 안에서 문이 안 열려 가지고.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썼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무방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냥 그게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산철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리튬 인산철하고 리튬 이온하고 구분을 하면 리튬 이온에는 고가의 코발트가 들어가고 이건 인산철이 들어가니까 가격적으로는 뭐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인산철이 들어가면서 화재도 거의 안 나고 충방전의 어떤 수명도 3배 이상입니다. 아무리 비교해도 리튬 이온하고 인산철하고 비교했을 때 리튬 이온은 딱 하나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건데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배터리 화재 나니까 밖에 방화도 소재로 이렇게 감싸고 분리막이 터지니까 분리막 두꺼운 걸로 바꾸고 그리고 뭐 충격에 약하니까 충격이 강하도록 또 한꺼풀 씌우고 이러면 사실 에너지 밀도라는 것도 인산철에 비해서 딱히 뭐 앞서지가 못합니다. 인산철은 그 단점들을 계속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방식 자체의 어떤 부정적인 거 그리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점유율 차이가 절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절반 정도까지 따라왔는데 SK 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SK 이노베이션 되게 매력적인가 이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인산철에 밀리고 중국 CATL과 비교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고 5분의 1밖에 안 되는 SK 이노베이션과 점유율 차이가 불과 절반이고 그럼 이 주식은 뭐냐 결국 끝까지 7월 27일까지 버티다가 정말 박살이 나는 수순을 그려볼 수 있다. 이때 물량이 쏟아져 가지고 물량 쏟아질 거다 하면 너무 많으면 또 안 쏟아질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물량을 갖고 있다가 더 올려서 턴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작은 종목들 얘기고 큰 종목에서는 그런 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연금만 또 이거 받아서 바보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 이게 7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부터 부진하고 7월 27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박살나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지수가 7월 달에 박살나고 저러면 8월에 다시 신저가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6월 7월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건 하시는 게 좋겠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실컷 내려서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반등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현금화를 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앞으로 시장이 3, 4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경기 동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가 때문에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경기 침체는 물가 잡는다고 계속 방치가 되고 그 상태에서 기업들은 고리에 자금을 써야 되고 수요는 줄었으니까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매출 감소하고 이익 감소하고 여기에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기업 실적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2년, 3년 지속되면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계속 내려가는 3, 4년 동안 나쁜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의 현금화는 어느 정도 가능성 측면에서 이 종목 3, 4년 지나도 본전 못 찾겠는데 하는 종목들은 이때 과감하게 뭔가 대체제로 갈아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 4년 안에는 뭐 본전 회복될 만큼 뭐 실적도 좋고 괜찮은데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수익일 때 정리하시고 이게
이번에 6월 7월에 수익이 된다면 그때 정리하시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근데 아예 가능성이 없는 종목들은 시간 지나서 상황이 더 나빠지면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증자해 가지고 주식이 희석이 돼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거나 이런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손실이 크고 가망이 없는 종목들을 정리를 하는, 예,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태양광을 한 번씩 봐야 되는구나. 예, S에너지. 예, S에너지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그리고 S에너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예, 예전부터 이제 S에너지가 잠재력은 있는데, 예, 태양광 모듈 제조 및, 예,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이 주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어서 태양광의 거의 뭐 사업 구조가 태양광에 매몰이 된 상태인데, 이 태양광 사업으로 집중된 이 회사의 실적은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많이 까먹었고 자산 가치를. 예, 그래도 지금 이제 적자 폭도 줄고 이번에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대비는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언제보다도 에너지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예, 그래서 태양광주들이 한번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는 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성 ENG, S에너지 다음에는 신성 ENG인데, S에너지는 작은 종목들, 제가 왜 작은 종목들을 계속 선호하고 권하냐면, 큰 종목에 들어가봤자 뭐 외국인한테 털리고 외국인하고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밀리는 게 아니라 아예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른 종목들은, 아이고,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가야 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종목들은 움직이는 것도 화끈하고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주가를 조작하는 거라서 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가에 거래량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몇 주만 사면 그래도 기분 나쁘게 밑에 호가에서 마감이 안 되고 위에서 마감할 수 있습니다. 몇 주라도 삽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내가 호가 바꿔야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예 수동적이고 작은 종목들은 능동적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주주들끼리 뭔가 뭐 통정을 하지 않더라도 주가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능동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에너지는 시가총액이 작았다라는 점에서 능동적이고, 신성 ENG. 예, 신성 ENG는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국산 패널을 만들고, 예, 그래서 국산 패널 만든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계속 적자가 나니까, 예, 그래도 뭐 이제 최근에는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지금 태양광이 한번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불었던 게 이제 2020년 이후로 조금 작은 바람이긴 하지만, 이 거래량을 보면, 예, 뭔가 약간 짧게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성 ENG도 패널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수혜를 받는데, 태양광 패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좀 되게 제한적이고, 5월 이후로는 좀 추가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작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이제 태양광 패널 가격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류 문제인데, 이제 대형 메이저 선사들 같은 경우는 이 정시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시에 약속된 대로 운반이 되느냐, 이게 보통은 70%대 중반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제 메이저 기준으로 50%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이 정시성이 확보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 여러 원자재가. 그리고 밀려있던 적체가 됐던 게 이제 퍼지고 소화가 되면서 물가가 조금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태양광은 이제 미국 정책과 그리고 중국산 패널에 대한 이제 규제가 맞물려 가지고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하나 솔루션이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라서 움직임이 좀 덜하긴 한데, 예, 그 하나 큐셀 패널이라든지 그리고 하나 케미칼의 폴리실리콘 지금은 생산을 안 하겠지만, 예, 이 태양광 관련된 사업 비중이 큰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금 최근에 시장 주목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솔루션은 그나마 이제 큐셀의 적자를 다른 사업부로 상쇄를 시켜놨고, 이게 1분기에도 확인이 됐고 2분기, 3분기 이렇게 해서 실적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 나간다는 전제로 본다면, 예, 지금 주가가 나쁘지 않은 상태다. 예, 근데 태양광 관심으로 더 좋아진다면 조금 더, 예, 움직여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에 중국 외에 유일하게 이제 폴리실리콘을 만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예, OCI인데, OCI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양호했고 2분기도 양호할 것이고,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추가로 말레이시아 공장에 그 군산에 있는 설비를 가져가서 추가로 2만 톤, 3만 톤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과 이익이 다시 늘어나고, 예, 좋아질 거니까, 예, 어떤 정책이 없더라도 좋아질 것인데, 그런 정책까지 맞물리니까 예상보다는 좀 더 탄력이 있는, 예상은 뭐 한번 튀고 여기서 가다가 나중에 주기가 맞으면 한 번 더 튀겠지 이런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흐름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광 종목들을 봤는데, 뭐 시원한 상승은 어렵겠고, 그리고 2020년에 올랐던 부분과 비교했을 때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탄력도 당연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상승의 무게를 둔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